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벌써 두 번째 주 주식시장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연말부터 해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연초에 랠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권에 좀 들어오고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만 해도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워낙 강세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반등이 기존 기술적인 반등과는 좀 다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공부하십시오라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힘이 안 나셨을 텐데 이제는 좀 힘내셔서 열심히 또 공부해 보시면 이 반등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대가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장중에 저와 함께 좀 피드백을 받고 좀 실시간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노란톡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또 QR코드 스캔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만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11월 11일 수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시장 바닥 확인, 이제 종목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0일입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나가 볼 거니까요. 오늘 공부해서 너무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어서 함께 들어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신대가 좀 참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동안에 진행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걸 되짚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캔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단타 트레이딩을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하나가 더 붙었죠. 장대 양봉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당히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면 좋은 수익이 날 거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이럴 경우 오히려 좀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수식이 적용된 것보다도 정말 단순하게 진행되는 거래량의 카운팅,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직관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활용한 또 장대 양봉을 활용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복습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었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입장을 할 때, 뭐 콘서트를 입장하거나 놀이동산을 입장하거나 이 카운팅을 하듯이 그냥 오롯이 카운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 상승 전환,
상층권, 즉 상단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 하락 전환의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을 하나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인데요.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만 원 어떤 한 종목을 1000만 원어치 매수하고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하고 1000만 원어치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내가 잔고에 현재 1000만 원이라는 종목으로 매수가 되어 있겠지만 거래량은 3000이죠. 1000만 원 매수, 매도, 1000만 원 매수 이렇게 주라고 해봅시다. 주라고. 보통 주식은 거래량은 주식 수로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천주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3,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와 매도를 조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을 설정을 하실 때 캔들 색깔과 동일하게 그죠? 캔들 색깔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 강의부터 다시 보기를 하고 좀 오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량과 동일하게 캔들의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거래량은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래량과 상관없이 뭐 지지와 저항일수도 그렇고 대부분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상에서의 거래량이 나타나 준 것인데 거래 바닥은 매도와 매물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급격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관심 종목에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권에 넣어놔야 된다.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한 현상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대량 거래는 심리의 표본이다라는 점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는 거래량이 터지곤 있죠. 그렇지만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반면에 거래량이 인크리징 되는, 즉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추세적으로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극단적인 표현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호가의 뭐 한두 종목, 한 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가창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매도 호가, 매도 호가로서 호가창을 다시 그려보면 호가창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여기가 이제 매도 호가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매수 호가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호가 잔량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 한 호가에 뭐 한 주 걸려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한 주 체결하면 바로 가격이 뛰어버리거나 한 주 체결되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세가 왜곡되는 현상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보통 증시가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주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상승 상위에 랭크되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면 거래량이 작으면서 상한가 인근, 즉 20%, 30%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품절주라고 하죠.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통 주식수가 작은 종목, 유통 주식수가 작은 종목들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거래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대체적으로 시장에 편승해서 종목들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를 왜곡하기가 쉽기 때문에 품절주를 활용해서 주가를 띄워 올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물론 단타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품절주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하는 종목을 바라보고 이거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그 물량을 다 끌어안으면서 주가가 다시 하단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좀 복습을 해 보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과 심리를 활용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성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일단 종목 선정을 잘해야죠. 종목 선정. 이제 여기에도 이제 거래량이 포함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매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매 기준. 이게 없으면 사실 올라가는 걸 보고 쫓아가게 되고 떨어지면 공포감에 의해서 혼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식은 확률 게임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 멘탈, 쉽게 말해서 멘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심리와 이 기준이 온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잘 메커니즘이 돌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질문, 종목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또는 나는 매매에 있어서 기준이 있나요? 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리 멘탈 상태가 준비가 돼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요.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 첫 번째, 원칙적인 매매를 진행한다. 제가 첫 번째로 나왔죠. 그만큼 이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종목 개수가 2,000개가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뭐 ETF라든가 상품 선물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수수히 많은 종목들이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중국 시장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내가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모두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모두 보유하거나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칙에 맞는 종목을 필터링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갖고 원칙적인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손절가와 익절가의 기준을 잡는다. 사실 자금이 많으면 정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보통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죠. 뭐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는 뭐 하루에 다 맞추는 거죠. 하루 장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사이에서 종목 매매를 다 끝내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스윙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2, 3일에서 5일 정도 한 주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단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죠. 본인의 원칙의 직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트레이딩이 필요할 거고요. 저는 스윙 전략으로서 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스윙 전략이라도 2, 3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한다 하면 일주일에 쉽게 말해서 종목이 뭐 늘어나는 게 3개, 4개 뭐 이 정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종목 백화점처럼 막 늘어나 버려서 나중에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보통 쉽게 말해서 ETF가 인덱스 펀드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과 손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저는 이런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종목을 공략을 한다. 보통 이제 포트에 3개의 종목을 단기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종목이 익절이 나가면 너무 좋겠죠. 또는 손절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익절이 나가든 손절이 나가든 A, B, C 중에 한 종목이 나가야만이 다시 D 종목이라는 걸 편입해 나가고, 그죠? C가 나가야 다시 E라는 종목을 편입해 나가듯 이런 식의 포트의 편입 편출을 활용한 매매를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종목의 개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투자 금액에 따른 규모를 정하시는 거죠. 3개라고 딱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편입 편출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목 개수를 좀 줄여나가면서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은요, 유동성이 많지 않은 장세다 보니까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최근 흐름들의 트렌드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M&A에 대한 이슈와 함께 로봇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됐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줬다가 이제 이게 어디로 흘러갔냐면 인공지능까지 갑니다. AI. 근데 과거에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요, 로봇 관련된 종목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 그죠? 이번에서 금통에서도 베이비 스텝 예상을 하고 있죠. 인상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유동성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로봇 종목이 먼저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그 뒤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튀어 올라가고 쉬어가고 이런 식의 좀 시속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한 섹터가 튀어 오르면 어느 한 섹터는 눌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 주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을 여러 개 늘려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포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네. 확률 게임입니다. 그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 확률, 즉 수익날 확률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수익이 적게 날까 봐 그래요. 이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왜? 자,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라는 사람은 한 번에 1,000만 원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B라는 사람은 330만 원씩 나눠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1차 매수만 했고 이 사람도 지금 현재 1차 매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 상승했을 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벌어지는 건데, 그죠? 이 사람은 33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분할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뭐 불타기라고 하죠. 추격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싫은 거죠. 나는 최저점에서 잡아서 곡지점에서 파는데 모든 물량을 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확률 게임이라 했죠. 근데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수익 날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당연히 이 사람보다 B보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운이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동일하게 수익이 나서 더 크게 났죠. 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A보다는 B가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 이게 수익 날 확률에서는 수익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을 산 A와 그다음에 30만 원을 산 B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마이너스 10%가 나면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바로 나게 되고 33만 원 손실이 나게 되죠. 하지만 B는 여기서 다시 33만 원어치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손실폭을 줄여나가고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100주를 샀다라고 한다면 이 B라는 사람은 여기서 30주를 샀다가 33주를 살 수 있게 되죠. 왜? 동일한 금액으로 10%의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되돌림이 나타나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끌고 가고 여기는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우죠. 왜?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본전이 올라오나 이렇게밖에 대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정말 중요하다.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 의지도 잘 된다라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여러분들 이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네, 그죠? 저렴한 가격에. 꼬리의 원리로 제가 꼬리의 원리에 대해서는 1강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 추격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다. 네. 올라갈 때 막 장대 양봉 꼬리 없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장중에 꼬리 달려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이런 트레이딩 원칙을 배워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나는 정확하게 세웠어 라고 해도 실전에 나가서 해보면 정작 이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듯이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시장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는 흐름들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양봉을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단기 매매에 있어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장대 양봉을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외에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온 캔들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기준을 잡았다,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뉴스라든가 뉴스가 아니죠. 뉴스라든가 뭐 모멘텀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치 분석, 그다음에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런 이슈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뉴스,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 좋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론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해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 수익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잔잔하게 거래량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첫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거래량보다는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시도가 됐다가 이루어졌다가 꽤 오랜 기간이죠. 꽤 오랜 기간이긴 하나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 캔들이 되는 건데 이 기준 캔들로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대량 거래를 넘어가는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이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시세가 출발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대 양봉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날 가리고 여기가 이제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죠? 이날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중에 볼 때는 양봉의 장대 양봉으로서 보일 수 있겠으나 이게 올라가다가 악재를 맞거나 아니면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 주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캔들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힘이 들어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는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서 이렇게 팔고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분할 매수를 왜 하나요? 그냥 한 번에 사면 수익이 크게 날 텐데 라는 것과 동일해요. 왜?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다. 확률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은 그런 전략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대량 거래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대량 거래는 왜 안 되나요? 이것도 뭐 그죠? 물론 이전에 또 대량 거래가 있었으면 이게 두 번째가 됐겠죠. 근데 첫 번째 대량 거래는 왜 안 되냐? 갑자기 오랜만에 거래량이 쏟았다. 그것도 특히나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첫 번째의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나왔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왜? 기존의 매물들이 쌓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눌리거나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상황에서도 볼 때 이때 대량 거래가 동반돼서 접근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사실 큰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점을 이탈해 버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가가 처음에 이제 추세 전환을 시킬 때 하락세가 나왔다가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V자 반등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전에서 특히 종목을 공략할 때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지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수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에는 뭐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나 뭐 LG엔솔이나 그죠?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죠. 시총 상위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면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때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반등이 상승이 나와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날 상승을 합니다. LG엔솔은 떨어져요. 보통 삼성하고 SK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다음 날 삼성전자는 계속 연속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종목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물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쉬어갑니다.
그럼 그때 LG엔솔이 올라와줘요. 그러니까 지수는 쉬어가는 흐름들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V자 반등이 종종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종목에 있어서는요.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가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형성이 되냐면 하락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겪었다가 등락을 보이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량 거래에서 동반된 장대 양봉은 사실 V자 반등의 확률보다는 횡보나 등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장대 양봉이긴 한데 이 윗꼬리는 어떻게한가요? 간혹 가급적이면 윗꼬리가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장대 양봉 몸통의 길이가 짧지만 않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대 양봉을 고르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장대 양봉을 골라놓은 거는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공략을 하는 거죠. 2일차죠. 그게 2일차. 우리가 첫 번째 공략한 날이 1일차. 첫 번째 종목을 선정한 날이 1일차. 그 다음날 2일차부터 매수를 시작하는데 시초가 이하권에서 1차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왜 1차 분할 매수는 그냥 바로 사느냐? 조정 없는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날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만큼 1차 매수된 상태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다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가 필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중요하시고 하고 1분봉 상에서 투매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대 양봉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1분봉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약세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캔들에 있어서 교육을 해드렸을 때 윗꼬리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매물이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거는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캔들에 있어서 차트를 바라볼 때 캔들에 있어서 꼬리가 없는 캔들보다는 꼬리가 있는 캔들이 90%가 많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꼬리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대 양봉에서 이미 시세가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랫꼬리가 없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아랫꼬리를 달릴 가능성이 높죠. 왜? 전날 이미 대량 거래와 동반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기대하며 분할 매수한다. 즉 장대 양봉 이후에 다음 날은 눌리는 자리를 이용해서 하락세가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는 지지정을 활용을 하고 손절가는 이 캔들이 깨지는 자리에서 손절하고 나온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놓으시고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분봉 상에서의 투매를 이용한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을 하느냐 요 자리서부터 요 자리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은 요 장대 양봉을 같은 길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예,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그 가격의 중심 가격이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지지 저항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지지 저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은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분봉을 바라봤을 때 이 가격이 중심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이탈이 되면 하락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즉 눌림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눌림목으로 가면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대응이 달라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 캔들을 하락세가 만들어주고 아래 꼬리가 달아준다. 그러면은 이 장대 양봉의 상승 추세를 추가적으로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저 끝에 있는 것이 일봉이고 제가 이것을 표현한 것이 분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봉상으로 이 중심 가격 사이까지 어떻게 돼요? 요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힘은 일단 1차적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의 흐름들의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조정의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시초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입니다. 다시 볼까요? 시초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입니다. 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중심 가격 하단 선까지 이 시초가 이후부터 조정을 보였던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이날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이렇게 음봉이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음봉으로 흐름이 나타나줬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 전환을 시키면서 색깔이 변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왜? 여기 위에 또 매물을 소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줘요. 물론 다음 날은 시초가 아랫꼬리 없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잡은 물량만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현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요. 장대 양봉이 들어와주는 모습들.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다음 날 흐름들에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시가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고 여기서 떨어졌다가 아랫꼬리 달아주고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겁내지 말고 매수를 할 수 있다. 왜? 캔들의 중심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음날 상승세가 연속성으로 보여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준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다? 대량 거래량이 중요하다. 전일 대비 200% 이상.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거래량 대비, 예를 들어 전 거래량이 100이었다. 그러면 200 이상 나온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어요. 물론 100인데 뭐 120, 130 이렇게 나온 거래량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2배 이상 대량 거래가 동반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힘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번째 대량 거래를 활용한 마디를 이용해서 꼬리를 잡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패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처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 하지만 조정을 받았죠.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요. 여기 이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음봉이 나오고 다시 상승 전환이 돼서 여기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란히 세워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네, 이런 경우. 그러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죠. 키 맞추기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키 맞추기 왜 이제 키를 맞추냐?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래량을 감소시켜 놓고 옆으로 횡보시켜. 하지만 여기에 매집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 키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들어왔을 때 이탈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 저점이죠. 전일 저점. 전일 저점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이 가격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수급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키를 맞춰놓고 움직이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중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탈이 나오진 않지만 살짝 눌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틀차, 3일차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대응,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겁내실 것. 하지만 중심 가격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눌림목 패턴으로 가는 거죠. 눌림목 패턴은 뭐예요? 이렇게 눌렸다 가는 거죠. 이렇게 눌렸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목표가가 좀 짧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중심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손절을 했죠. 그렇지만 주가가 갑자기 호재 뉴스가 터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올라갈 땐 이만큼의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 형태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길어질 것을 각오하고 단타 매매에서는 손절매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중기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 분할 매수를 했는데 중기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기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활용을 해서 좀 본다라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장대 양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마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캔들의 중심 가격 이탈 없이 횡보하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죠. 여기 중심 가격을. 그런데 강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매도하고 나올 필요는 없다. 왜냐 아까 뭐라 그랬죠? 옆으로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는 것은 매집의 주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상승을 좀 더 늦게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이때도 보시면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지만 결국에는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국엔 여러분 그만큼 장대 양봉이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봉도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공략은 첫날 완매수하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2일째 종가 이후 발견했을 시 2일째 캔들의 꼬리에서 추가 매수 또는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장대 양봉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여기까지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장대 양봉 다음 날. 근데 아직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마디 흐름들만 그려놨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하단 꼬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좀 더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종가와 저가 사이 꼬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게 어디냐? 종가 여기죠. 그다음에 저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고 1의 조건을 만족하고 1분 봉상에 투매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날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 꼬리 사이에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고 해나간다라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패턴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더 확률적으로 우리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꼬리가 중요한. 제가 첫 번째 강의 캔들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다른 보조지표보다 캔들의 꼬리를 보는 데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기서 절실히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4번에 거쳐서 강의한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배운 건요.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확고한 인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앞에서 안 보셨다라면 1강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서 저한테 올려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는 그렇게 기준에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피드백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바닥은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한번 또 종목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 좀 가져볼 건데요. 1월 11일 내일이죠. 수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에 진행이 되니까 혹시 좀 바쁘신 분들도 잠깐이라도 참여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고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전에서 본다라면 요 꼬리 하단 사이에서의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은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일날 상승세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배워볼 부분들은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형물 공략할 때 추세 선택이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 추세가 하락세가 나오다가 장대양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당연히 두 번째 장대양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패턴이 많이 걸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장대양봉이 나오고 살짝 떨어졌다 다시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그럼 공략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경우에도 물론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쌍바닥 자리를 다지거나 상승 추세 국면에 놓여 있을 때 접근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장대 양봉, 즉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리는 것은 힘의 연속성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장대양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집합으로 맞물렸을 때 힘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그 연속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 자리거나 또는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외바닥 자리거나 추세 하락 자리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대량 거래와 장대양봉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놓치는 실수, 캔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꼬리가 없는 캔들이 많은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보통 꼬리가 대부분 발생하고 그 꼬리, 즉 아래 꼬리가 없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상승할 때 매수한다는 것은 윗꼬리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 매수한다는 건 아래 꼬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거는 수익으로 가는 거죠. 수익으로. 네. 그래서 장대양봉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 꼬리가 없는 자리에 공략하는 것,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장대양봉이 없는 상태에서 윗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라면 사실 다른 방법, 이 한 방법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제가 다음 또 시간을 통해서는 그럼 꼬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격언에서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는 손을 대지 마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과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의 격언을 한번 또 되짚어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고 또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